당전 파열음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한 느낌입니다. 그 유난 면담 이후에 아니에요? 이제 더 올라가요?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금정구의 범어사, 네. 금정구라고 하면 재보선을 이긴 지역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경수장님? 특검이 와도 어쩔 수 없다. 특검 하려면 해봐라.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돌 맞으면 죽어요, 진짜. 왜 이런 표현을 쓰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업보는 죗값을 치르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본인 스스로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동정심?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김건희 여사 아파. 업보야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감정에 호소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동정심 유발을 통해서 현재 어려움을 조금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돌을 던져도 맞고 하겠다. 민심과 맞서겠다. 한동훈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은 지지를 덜 보낼 거고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더 나타날 수 있겠죠.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요. 정치를 안 해본 분이시라서 이런 얘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대통령이 사용할 단어와 언어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어요. 돌맞아도 나는 가겠다. 이거는 YS DJ가 그냥 독재 정권에 한 거 해가지고 민주화 운동할 때 나는 니들 돌 던져 나는 맞겠다. 막. 저항의 언어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막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막 어떻게 조사해라 수사해라 뭐 그러면은 내가 그 옆에서 막 김건희 여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대통령은 국민들 대신해서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돌멩이도 맞고 그러는 거지.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자리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맞는 그런 걸로 이용을 한다?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죠. 네. 아니 주변에 보면 정치인 출신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서실장도 정진석 그렇죠. 국회 부의장 출신이신 거고. 용모방방이. 아니 그리고 그 정무수석 홍철호 정무수석도 국회밥을 먹고 갔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런 워딩이 나오는 거죠? 아니 뭐 두 분들 이야기를 뭐 국정 운영하면서 들은 적이 없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누구야 박영선 총리설, 그다음에 양모식 비서실장설 나왔을 때도 총리 패싱 아닙니까? 그분들은 조언 안 듣는 거예요. 조언 듣는 그러면 딴 데 있는 거고, 그 그룹들이 지금 김건희 씨 문제로 조용해지니까 조언 들을 곳도 제대로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보좌를 못 받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소장님하고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나약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한 칼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님 무사 아닙니까? 눈 감고 휘두르면 됩니다. 그냥 눈 감고 휘두르면 됩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타노스의 마지막, 그러나 나에게는 마지막 구슬이 있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건 뭔가, 저는 이번에 한동훈 대표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내에서 야당에 동의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쩔 수 없지 뭐. 맞아, 그런 말 했어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체념으로도 들리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협박으로도 들려요. 우리 이른바 이제 캐비넷 이야기인데, 자, 캐비넷이 같은 식구끼리 잘할까요? 남의 식구를 잘할까요? 같은 식구를 훨씬 잘하겠죠. 당연하죠. 남의 식구를 지금 2년 3년 털었는데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같은 식구들은 서로 잘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가 20명 모아서 밥 먹어봤자, 저는 이런 생각도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 일을 늘 하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다선 의원이고, 그렇죠. 정치력 경험 많잖아요. 배지도 달아보고 떨어져 보기도 하고, 박근혜 정권 탄핵 시절에 원내대표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메모하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게 정진석이 할 일이에요. 그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도 여당 당대표인데 이런 식으로 대접하고 예우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게 비서실장 역할이죠.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메모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망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친한계에서는 구내식당에서 면담했냐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모습이. 이게 사실은 거기가 이제 그런 데예요. 옛날 미군이 쓰던 건물, 가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쓰는 건데, 용산 대통령실 안으로, 그 건물 안으로도 너는 들여보내지 않겠어. 그 안에는 이미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있어. 너는 들어오면 안 돼.
예전에 얼마 전에 한동훈 저녁 만찬했을 때도 그 야외 가든에서 했잖아요. 맞아요. 네. 안 드리겠다는 거야. 관저 아니면은 대통령실 안에 거기서 그런 만나야 이유가 있어요? 되는데 너는 여기에 넌 들여보내기 싫어. 그 얘기는 내부의 화합이나 일체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그널을 주는 건데 예. 너는 당대표로 인정하지 못하겠어. 너는 국민의힘 일원도 아니야. 너 꺼져 이거예요. 소장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예. 하면서 민심에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여기다가 또 나온 얘기가 11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나오기 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해야만 합니다라고 워딩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네. 정확한 포인트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까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질질 끌고 아무런 해결 없이 지금처럼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방어하고 옹호하고 이런 모습 보이게 되면 그래도 보수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 25일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봐라 지도자 자격 없다, 정치인 자격 없다, 정치 그만둬라, 네.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할 텐데 대표도 사퇴해라 막 이럴 텐데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는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희석이 되잖아요. 네. 그냥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쪽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를 해야 국민의힘에서는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할 텐데 그럴 명분을 희석시킨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정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제스처가 있은 다음에 바로 그 면담 다음 날 친한계 의원과 원외인사 한 명까지 22명이 모여서 번개 만찬이라는 걸 했어요. 네. 통상적인 이제 세과시 영역을 보이는데 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번개 만찬을 가졌을까요? 청와대에서 아니, 대통령실에서 밥 안 먹어도 나 밥 먹을 수 있다. 아. 밥 대응이죠, 밥 대응. 밥상 있어? 사실 네. 뭐 좌석의 배치 문제라든가 정진석 실장 옆에 앉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쾌할 수 있습니다만은 본인한테는 제로 콜라 주고 그 바로 뒷자리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찬 모임을 준비했다는 것은 진짜 모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욕적이에요. 네. 예, 특히 이제 우리 한국처럼 이 식문화를 식구잖아요. 밥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그렇죠. 너 식구 예.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쉰 밥이 그릇 난들 넣어줄 밥이 있으랴. 옛날 시조도 있습니다. 네. 진짜 그런 시조가 있어요? 아니, 그런 식구를 몰라요? 몰라요. 그런 식구 쉰 밥이 그릇 난들 넣어줄 밥이 있으랴.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네. 밥도 아깝다. 이런 푸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나도 밥 먹을 사람 있다. 내 식구들이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특검법이라든가 윤석열 탄핵이 올라왔을 때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시위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이에 눈사람님이 장성철님 응원합니다. 슈퍼챗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5만 원이나 보내.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다가 별일 다 있네. 아니 근데 그 한 친한계 만찬의 참석자 몇몇에 대해서 제가 그렇죠. 이제 좀 보니까 일단은 우리 한국 사회 주류 집단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좀 온 것 같아요. 일단 삼성 출신의 고동진 의원, 사장 출신이죠. 조선일보 출신의 유용원 의원, TV조선 출신의 박정훈 의원, 검찰 출신의 주진우 의원, 의사 출신의 한지아 의원 등이 나왔는데 우리 소장님 보기에는 참석자 중에 눈에 띄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별로 눈에 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비례대표가 8명 참석했거든요.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조경태 의원 정도만 선수가 높은 것 같은데 장동혁, 재선, 조경태, 4선, 육선 아니에요, 육선에. 김상훈 4선, 그다음에 뭐 김영동 재선,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서범 장동혁 재선 네. 뭐 요 정도지 거의 70%가 초선이거든요. 당내 소장파로 또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바른 말 했다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네. 아직은 네.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공천받은 사람들 비례가 8명 들어갔다라는 것은 거의 한동훈 대표가 이 사람들 공천 줬으니까 이 사람들 보훈의 차원에서 참석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의원들도 이제 그래 보이는데 네. 이게 전력이 좀 약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치력이 있고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좀 힘을 합쳤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보면 서울 수도권 4명, 부울경 4명, TK 3명, 충청권 1명, 강원 1명, 비례 8명이란 말이야. 근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중량 한동훈계의 허약성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파가 저는 망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상을 정리할 큰 어른이 없어졌어 이제. 예전에 뭐 김종인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그래도 김영호
전 맞아요. 국회의장이 네. 와가지고 좀 쓴소리도 하고. 김무성 의원도 넣어줘야지. 김무성 대표도. 김무성 대표도 이렇게 있으면서 네. 했는데 네. 지금 그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난리가 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거 그냥 이제 잠깐 그냥 번개 쳤는데도 이 정도 모였는데 우리가 한 35명은 맞아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뭐 온다고 했는데 막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 온 의원들 어제 비 와가지고. 네, 7명 그리고 또 7명 해서 네. 우리는 35이야 이러고 있죠. 사실 친윤 의원들도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주류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윤한홍 이런 의원들이라든가 이철규 의원 이런 사람들도 큰 의미 있는 사람들 아닌데 네. 실제 제가 실명 거명할게요. 주호영 의원 뭐 예를 들자면은 그렇지. PK의 김태호 의원 이런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움직여줘야지 국민의힘의 정통 보수들이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른바 그런 사람들은 하다못해 소개보 수장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원외가 되었지만은 부산시장 하셨던 서병수 전 의원 네, 네. 이런 분들 PK에서 존경받는 의원이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에 정치도 잘 모르고 이 힘의 풍향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초선들 데리고는 이 경량을 헤쳐나가지 못해요. 아니 국민의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 그대로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풍향계가 돼주는 건데 주호영이나 김태호 이런 분들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안 하고? 눈치를 보는 걸 수도 눈치. 있고 네. 한동훈이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동훈으로 과연 우리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뭐 한동훈보다는 난데 내가 뭐 한동훈 밑으로 들어가 굳이 움직여. 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한동훈에 대한 불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현재 정말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잖아요.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는 깜이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는 거다. 그렇게 선생님, 생각해요. 저는 근데 뉴스를 보면서 한 20여 명 모였다 이런 기사들을 막 접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저는 이 숫자가 교섭단체 구성 딱 안 돼. 요건이 넘어가는 느낌으로 탈당의 트라우마는 있어요. 아, 분당의 트라우마가 바른정당. 보수파에 있어요. 바른정당의 네. 어떤 그리고 나온다라는 것은 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 보수 우파의 근거지를 떠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정치 못해요. 너무 추워지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서로 이 근거지를 차지하기 위한 내부적인 헤게모니 니들이 나가라. 네가 나가 대통령 네가 탈당해. 그럼 이제 윤핵관들은 한동훈 너 출당시킨다 막 이러겠죠. 탈당과 출당 이 싸움이 벌어지죠. 아니 한동훈 대표는 여하간 대통령과 그런 면담에서의 그냥 아쉬움을 남긴 상황에서 오늘은 확대 당직자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특별감찰관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바로 상의되지 않은 얘기라고 하면서 이건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의원들 의견 물을 얘기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뭐 저기 뭐야 뭉개버리는 거죠.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특별감찰관도 별 의미 없어요. 지금 제2부속실도 의미 네. 없고 결국은 특검이라든가 아니면은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네. 수사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도 반대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에 오다가 있었다. 이 대통령실 미팅 과정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실 문제에 대해서 그냥 별 관심을 안 보였대요. 별 관심을 안 보였대요. 얘기한 도중에. 예, 네.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는 이미 이 정권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본인도 이 정권과 한 몸처럼 움직여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시점을 고민하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들은 일말의 반성이라든가 일말의 어떤 틈이 벌어지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겠다. 조그마한 틈이라도 벌어지면 이 두 건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밟아버리겠다라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대표가 움직이려면은 동네 애들 말고 어른들하고 움직여야 돼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가 실명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은 민주당 계열 쪽 사람들하고 이제 다선들은 친분이 있잖아요. 네. 다선들도 영남 중진들은 대부분이 비윤 비한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둘다 굉장히 아니다. 싫어하고 예. 한동훈 대표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재밌는 이야기가 노인은 잘 모른다는 거야. 같이 안 해봐서. 우리는 같은 당이니까 더 잘한다는 거야. 이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고 실제로 여당 의원들에게도 압박감을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본인이 저 서초동 편집부장 하듯이 언론 플레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이벤트하고 사진 내가지고 뭐 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